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연고자라든지 실종자 파악입니다. 시신 확인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영사 조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통역이거든요. 저희 카드 된다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좀 홍보하고 싶고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요. 네. 물론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죠. 좋겠지만 그 사건 사고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이 무한대다, 이런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영사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절대로 되지 못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영사 조력 법이라는 게 이제 법 안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항목은 이제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9가지를 이제 우리 재국민을 위해서 영사 조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온 법안인데요. 뭐 물론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연고자라든지 실종자 파악입니다. 여기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오는 그런 우리 워홀러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뭐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쪽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이런 이제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전화로만 그거를 접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직계 가족인 게 전화로는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셔야 될 부분이 관할지에 있는 경찰서를 통해서 그 해당자의 실종 신고를 하시고 그 경찰서에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전자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서 이제 그 해당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창설 이후에 아마 실종자는 한 명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실종 신고는 실종 많은데. 신고는 많이 들어오지만 네. 결국에는 뭐 한 주, 두 주, 뭐 한 달, 길면 뭐 6개월 안에 연락은 무조건 닿는다.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카톡이라든지 네. SNS 때문에 몇 초마다 연락이 되는데 그 몇 초 몇 분의 연락이 끊기면은 부모님들은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지만 네. 그래도 부모님들께는 항상 어디로 이동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카톡이나 꼭, 전화로라도 꼭 맞아요. 주셔야 네. 합니다. 그렇군요. 실종 신고가 있고 또 어떤 그게 또 거가 이제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으로도 연결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만약에 부모님께 그냥 보이스피싱 범위 안에 연락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게 또 사건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네. 연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어떤 조력, 또 전혀 안 되는 일, 어떤 그리고 게 또 뭐 있을까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계시다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범죄를 내가 일으켰다, 가해자 입장에서 일으켰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여기 현지 호주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심한 경우에는 정말 수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수감자 면회를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 수감자들을 만나서 그 수감 생활에서 이제 인종차별적 뭐 폭행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간부들이 뭐 편애를 한다든지, 외국인 수감자라고 해서 편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또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하고요. 또 그 예를 들어서 형기의 반 정도를 여기에서 사시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이감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형기가 만약에 처음에 6년 형량을 받아서 여기서 3년을 지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이제 수감 그 이동을 원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으로 저희가 법무부랑 얘기를 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감을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여기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차선이 또 반대다 보니까 교통사고들이 굉장히 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기 외곽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도로도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서 뭐 사망 사건들도 꽤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학생의 신분을 토대로 저희 신분 확인을 먼저 하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직계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사망 사실을 알려야 되고요. 이제 사실 그 업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정말 그 하늘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우시면서 이렇게 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뭐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유해라든지 시신을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이제 절차가 부모님께서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또 오시면은 케어를 또 해드립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디로 이동하신다든지 이런 본인 확인, 시신 확인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뭐 한국에도 이제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뭐 사망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발급을 받으셔서 한국으로 이제 가실 때까지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영사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한인 숫자가 늘어나서 참 네.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없었던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예기치 않게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됐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사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이제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사관에서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 정도밖에는 안 해준다는 건가? 이렇게 오해로 또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는 네. 예, 그게 사안이고요. 일단 사건 사고가 정말로 말씀대로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나의 신변 안전 보호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이게 사건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현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뭐 현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사견을 당했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여기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여기에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다 인지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제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한국에 있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이 또 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이제 운전을 하다가 뭐 자동차 접촉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일어나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전화하십니까? 지인이나 가족분들한테 전화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최대한 이제 2차 범죄 피해라든지 아니면 뭐 사상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딱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는 한국하고 또 법이 다릅니다. 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문 변호사를 이제 고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원하신다고 하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재판에 만약에 재판을 치러셔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형사 쪽으로도 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무료로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호주가 상대적으로 그 테러에서 좀 안전한 국가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네. 요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그 어디도 어떤 일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맞습니다. 불안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여기가 이제 테러에서는 안전한 국가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뭐 테러와는 또 다르게 여기에서 이제 묻지마 폭행 사건들이 저희 쪽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트램이나 트레인을 이용하시는데 뭐 좀 이상하게 생기신 외국인이 자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저희 쪽으로 신고를 들어올 때는 이미 그 폭행은 끝나 있는 상태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이걸 내가 어떻게 가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아니면 뭐 다른 데다가 신고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주저없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안 들게 하는 저희 가이드라인을 또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가 사실은 내가 이제 피해자 상황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뭐 영어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역사 그리고 예를 들면 변호사 이런 리스트들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좀 죄송하지만 이제 영사 조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통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역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영사조력법에 의거해서는 우선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거는 그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24시간 이제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통역이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거기에서 그 전문 통역 상담원을 배정을 해줍니다. 스피커폰을 켜시고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한국말을 하면 우리 상담원분께서 영어로 바로 해주시고 또 영어를 말씀해 주시면 한국어로 저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은 그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직접 해주는 그 조력은 영사관에서 아니다. 직접 네. 통역을 대부분들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걸 저희가 사실은 딱 자르기도 굉장히 좀 죄송스럽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드리는 네.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영사 되지 조력 범 않고.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 영사콜센터 2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사콜센터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궁금한 점은 넘쳐나고 들어야 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의 업무라는 것이 멜번 본관의 업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여권, 비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건, 사고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저희 위상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끝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 사고는 언제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곳이고 또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건 사고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주저없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 또 저희가 뭐 혹시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걸 이제 저희 쪽으로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또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항상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먼저 홍보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듣기에는 지금 카드 결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걸 자랑이라고 하나? 이게 사실 저희가 카드 결제 시도를 수년간 해왔거든요. 민원인들 욕실 때 네. 편하게 얘기해서.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ABM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은행하고도 이게 조금 그 카드 단말기 받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국내 이게 법상 수수료 문제가 그 공공기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협상 본부하고도 아마 협상이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수수료 안 받거든요. 카드 수수료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몇 년간 해오려고 노력했던 걸 이번에 성취를 했기 때문에 저희 카드 된다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좀 홍보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공간의 존재에는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오실 때 고향처럼 마음이 좀 푸근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마음을 못 느끼셨다면은 그래서 저희 최선을 다한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많은 잘못 중에 하나가 어느새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이라든지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들은 하시면서도 또 가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불만을 갖기도 하는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어떤 든든함 그런 걸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